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오후 재판을 시작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 고합 1620호 오세훈 피고인 일어나시죠. 강철원 피고인, 김한정 피고인 나오셨고, 특검 측에서 박노수 특별검사국 강노수, 예, 파견검사 추회윤, 김상직 출석했습니다. 예. 변호인들 혹시 대류가족 김동주, 홍기영, 이은재 예. 서평 예. 윤준 변호사님, 우송의 박준선 변호사님, 지엘의 진형의 변호사님. 예, 인적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강철원 피고인 생년월일 말씀. 예, 김한정 피고인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예, 피고인들에게 오늘 판결을 선고하는데, 오늘 선고하는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장을 내는 경우에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법 제10조 사항에 따라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나 선고를 중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에 비춰봤을 때 중계를 하지 않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판결 선고는 이유 설명 이후 주문 낭독까지 이어지는데 약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 설명은 피고인들 앉아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소 내용은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이 공모하여 2021년 4월 7일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관하여 명태균에게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별지 일람표 1기재와 같이 10차례 10회에 걸쳐 비공표용 7회, 공표용 3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합계 3,300만원을 김한정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6일경까지 일람표 2기재와 같이 명태균 측에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 그리고 김한정 피고인 사이에 정치자금 합계 3,300만원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이제부터 설명하는데, 자세한 설시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참조하면 되고, 오늘 선고에서는 주요 부분 내용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형식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소기각 결정 또는 공소기각 판결, 그 공소사실 자체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 사건 공소사실은 기재사실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치자금 수수의 주요 가담사실 일시와 내용, 명태균에 대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방식 등이 대체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거나 별개 범죄 사실과 구별이 불가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내 경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것이고, 명태균은 이 사건 여론조사 10개 중 7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표본수를 실제 응답자보다
과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고 있고,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어떤 여론조사 실시가 일정 기간 금지된다거나, 공표하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선거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세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이 사건은 특검법 2조 1항 11호가 정한 문헌 그대로 명태균 등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열거한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따른 관련성 요건 중 판결서에 자세하게 설치를 했는데, 결국 증거물 공통이라든지 그리고 명태균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선거 개입 행위와 이 사건은 수단 결과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도 충족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바로 실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실체 판단 내용에 관해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명태균을 만나본 후 명태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으로부터 초기 일부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나 신뢰성이 떨어져 2021년 1월 30일 무렵 더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2021년 2월경부터는 이미 명태균과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으며, 그런 한 가운데 김한정 피고인이 피고인 오세훈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그리고 오세훈 피고인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태균에게 일부 공표용 여론조사비 1,100만 원을 부담하거나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 내용은 그와 같고, 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정치자금이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사실 관련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주요 부분만 고지합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에 관해서 오세훈 피고인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출된 경력이 있고, 그때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해서 2006년 서울시장 당선되어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던 중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사퇴했으며, 이후 2016년 그리고 2018년, 2020년 당대표 선거, 국회의원 선거들에 출마를 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7일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2000년 7월경 오세훈 피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2006년경 서울시 홍보기획관, 정무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수행했고, 2011년 오세훈 피고인 사임 당시 함께 퇴임하였으며, 이후로도 오세훈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등을 계속 지원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21년도 선거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으로서 선거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투표가 이루어질 때 오세훈 피고인을 지지하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피고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이 사건 선거 당시에 선거 사무실 방문해서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교류가 있었지만 캠프 안에서 명시적인 역할이나 보직은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오세훈 피고인을 후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한국연구소 관련 내용, 김영선 씨가 2018년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명태균 그리고 직원 강혜경 씨를 알게 되었고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명태균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2018년 8월 달에 시사 경남이 위치했던 창원시 건물에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강혜경 그리고 김영선과 5촌 사이에다가 김영선의 보좌관이었던 김태열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설립된 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명태균은 그 무렵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 안에서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외부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 법원은 명태균은 자신이 영업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소사실 이전부터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이 강혜경, 김태열에게 여론조사나 영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강혜경이 업무를 함에 있어 미리 명태균에게 상의를 하고 확인을 구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명태균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명태균이 연구소 내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 사용했고 대외적으로도 회장 직함을 사용한 점이라든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단독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외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지시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성우 녹음을 하는 등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격리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열 씨는 2019년 4월 달에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면서 관련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운전기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공표용 여론조사를 행하는 PNR에 연락을 취하는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선고에 관해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경선 실시했고 그 결과 2월 5일에 오세훈, 나경원, 오신환, 조은희 씨가 본경선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3월 2일부터 21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본경선 여론조사가 한 달쯤 뒤에 실시되었고 3월 4일 오세훈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3월 23일에는 오세훈 피고인이 국민의당 후보자 안철수 씨와 단일화에 성공했고 그래서 단일 후보가 되어서 2021년 4월 7일 이 사건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앞서 말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 판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등 미래한국연구소 관련자의 진술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명태균 씨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특히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범위에 관해서 일관되지 않은 점이라든지 김영선, 김태열이 명태균의 어떤 사실관계 재조립 진술 능력을 진술하기도 한 점이라든지 명태균 본인이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명태균 법정 진술 태도에 더해서 진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라든지 당시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치에 비추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들도 나타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세훈 피고인이 울면서 전화했다든지 김영선 씨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당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라든지 당시 언론 보도된 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일부 진술들은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김한정 피고인에게 그걸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초기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해서 기억의 왜곡이나 혼동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증거나 당시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등에 한정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진술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높은 증명능력은 없지만 객관적 증거라든지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선이 수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진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2021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상황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6차례에 걸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4차례 여론조사는 표본수를 부풀린 상태로 결과자료, 보고서 등이 작성되었고, 5번째 공표조사는 김종인, 지상욱에게 그 결과 보고서가 전송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명태균 씨는 2020년 10월 22일 마포 포럼에 참석해서 김무성 씨를 만났고, 11월 3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를 만났고, 12월 1일 김종인 씨의 소개로 여의도 연구원 원장 지상욱 씨를 만났고, 그날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김종인, 지상욱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 사건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은 그 전년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패한 상태로 김종인은 이 사건 선거를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로 매우 중시하고 있었고, 유력 후보였던 국민의당 다른 당 소속 안철수와 단일화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역시 사건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를 받아들 목적으로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이때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기문 등 주요 인사를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시켰고, 2020년 12월 22일자 6개 중 마지막 2020년 12월 22일자 이 비공표용 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세훈 피고인을 후보자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명태균 씨가 2021년 1월 20일에 중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 오후에 김종인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을 본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명태균을 선거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가 20년 12월 20일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피고인은 21년 1월 7일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거나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이 사건 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이 증거상 확인이 됩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김종인의 씨의 위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하는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년 1월 8일 본경선 실시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 종전과 다르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1월 8일에 오세훈 피고인이 1월 8일 14시 21분 측근 곽호성 씨로부터 경선 방식 변경 확정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받은 직후 15시 36분경 김영선 씨에게 명태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 이후 16시 8분에 김영선 씨로부터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7일 이 사건 선고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정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 조건부가 아닌 정식 출마 21년 1월 20일 오후에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세훈 피고인이 직접 16시 22분경 명태균 씨와 강철원 피고인에게 송 셰프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오늘 저녁 6시 반 4명 예양명 김모 씨 잠시 후 뵙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1월 20일 저녁 명태균 씨, 김영선 씨를 만나서 선거 판세, 당선되기 위한 전략 등에 관해서 명태균의 설명을 들었고 과정에서 명태균으로부터 선거 판세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각 권역별로 진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여론조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졌으며 강철원 피고인도 나중에 이 식사에 동석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1월 20일까지의 경과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일람표 1번, 연번 1 내지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론조사에 관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데 이 법원은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전까지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 후보자로서 여성 가산점도 본경선에서 10% 가산되는 그런 것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선거 캠프 안에서도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 씨에 비하여 다소 열세라고 인식했던 여러 자료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에 나타나고 있고, 본경선 방식도 100% 일반 여론조사에 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세훈 피고인은 1월 21일 국민의힘에서 오직 오세훈만이 이깁니다라는 제목 아래 1월 5일에 공표되었던 당시 민주당 예상 후보 박영선 씨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홍보성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22일 다른 여론조사에서 박영선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나경원 씨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1월 22일 오전 11시에 공표되자 이를 확인한 다음 명태균 씨에게 같은 날 연락한 기록이 나타나고 관련 카카오톡 관련 문자 대화 내역상 그 공표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토론 평가 단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설문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관련 성명은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와 마찰을 빚게 되자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 씨와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당내 지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설명은 생략하고, 이에 관해서 오세훈 피고인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자격 불법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오세훈 피고인은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오세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구도 아래서라면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하고 비용을 대답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세훈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이 충분했다든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였느냐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명태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면서 선거 전략이라든지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 씨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 씨를 한번 검증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오세훈 피고인이 연번 1번 내지 3번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 내지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또 다른 정황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월 22일 오세훈 피고인의 연락이 있은 이후 전달 20년 12월 20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1월 달에 연락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조사를 재개한 측면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던 업체가 명태균이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연락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단기간 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론조사를 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지급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명태균은 21년 1월 22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날 곧바로 1번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선 일정은 21년 1월 22일에 확정되었고 주간조선에 앞서 말한 박영선에 대한 경쟁력 관계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 피고인에게 열세라는 조사 결과가 11시에 공표되었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약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월 22일에 오후 5시 9분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일종의 부재중 통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혜경 피고인이 1월 22일 오후 2시 20분 미래한국연구소 카톡방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하고 14시 32분에 지인에게 여론조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 퇴근한다고 밝히는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갑자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시 31분 명태균에게 중앙여심이 주간조선 관련 응답률이 낮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어 공표 보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도 확인됩니다. 그 이후 18시 27분에 명태균에게 서울 여론조사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했습니다. 이어간해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은 주간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과거에 그 전년도 10월달에 주간조선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공표 중단된 바가 있어서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이걸 물어봤다는 것이고 그에 관해서 강혜경과 관련 문자 내용을 나눴다는 취지인데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강혜경 씨가 이런 내용을 알아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 강철원 피고인은 1월 22일 밤 8시 28분 명태균에게 공천관리위원회 7차 회의 자료 전송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자료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철원 씨가 별 말씀을요. 언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답변 문자도 확인됩니다. 이 자료에는 그날 확정된 경선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피고인들 주장 중에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하는 명태균 씨가 장복터널을 지나다가 15시 30분부터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강혜경이 그 전 14시 20분경부터 설문지 파일을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준비한 경위에 비춰봤을 때 말이 맞지 않는다.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강혜경의 17시 31분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 오세훈 피고인이 그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고 명태균 씨와 공표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통화를 가진 것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했다는 점이라 강철원 피고인, 이틀 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강철원 피고인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료를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명태균의 진술 중 오세훈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구체적인 시간, 장소에 관한 부분은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오세훈 피고인이 1월 22일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1번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3일 다음 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을 만나서 연번 1번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 등에 관해서 설명한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 내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1월 22일 명태균이 김태열과 문자를 나누면서 창원에서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사무실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하려 했던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명태균이 1월 23일 오후 1시 33분에 강혜경으로부터 1월 22일자 1번 비공표용 조사 결과를 전송받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간조선의 결과 자료도 전송받았는데 이 부분 오세훈 피고인의 의문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월 22일 의뢰, 1월 22일 실시, 1월 23일 관련 설명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미래한국연구소가 2번 1월 25일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태균이 그 설문지와 결과표를 강철원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 명태균이 남긴 문자, 지인과 문자 내용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조급해한다, 지금부터 바빠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세훈 이에 비춰보면 오세훈 피고는 1월 23일 명태균으로부터 첫 번째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여론조사 실시하고
결과 설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4일 문자 내역이고 1월 25일에 명태균은 강철원 피고인에게 설문지 2건을 전송을 하고 1월 25일 2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날 오후 6시 6분에 결과를 전송받아 그 다음 날인 1월 26일 오후 1시 35분에 강철원 피고인에게 결과 즉 통계표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명태균은 1월 27일 시사포커스에서 인터뷰를 마친 오세훈 피고인을 만나서 두 번째 비공표용 조사 결과를 설명해줬고 수행실장으로서 박창구 서울시 의원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는데 여러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자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 등에 비춰보면 명태균 씨가 박창구 씨를 만났다든지 시사포커스에서 인터뷰가 진행된 사실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1월 26일 강철원 피고인에게 통계표를 보내주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통계표가 원래 실제로는 표본수가 724명에서 931명으로 다시 2793명으로 늘어난 상태에 있었는데 1월 27일 오전 서명원 PNR 대표 서명원에게 강혜경 씨가 보낸 문자에 이 표본수 2793건을 2000개로 가중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 서명원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지다가 결국 응답자 표본수가 2000명으로 줄어든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명태균이 한 많은 여론조사 중에 표본수가 이렇게 다시 축소된 것은 두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유일하고 서명원도 이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이나 강철원이 2793명으로 기재된 통계표를 받아본 이후 표본수가 축소된 정황에 비춰본다거든요. 아니면 강철원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 부인하지 않는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표본수가 줄어든 것은 강철원 피고인의 의문 제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해서 강철원 피고인은 이창근 씨를 시켜서 검증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관련 진술에도 나타나듯이 당시 전송받은 통계표만으로는 인구 구성이나 특성 등에 관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창근 씨에게 분석을 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1월 27일 당시에는 표본수 자체에 대한 의문만 제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 미래한국연구소가 1월 29일 3번 세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태균 씨가 1월 30일 강철원 씨를 만나서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때 강철원 피고인이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대한 항의 내지 지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1월 30일 서로 옥신각신했다는 부분은 진술이 명태균 씨와 강철원 씨 사이에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씨가 이창근 씨를 통해서 검증을 시켜보았다는 내용도 이창근 씨 진술로 확인이 되고 명태균도 이 법정에서 강철원이 1월 30일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1월 30일 그 결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1월 31일 오후 5시 8분에 설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뤄지고 난 다음 2021년 2월 1일 김한정 피고인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은 판결문에 상세히 설치했지만 이 당시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 씨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000만 원에 관해서 명태균 씨가 1월 22일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 조사와 비공표용 조사 가격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뭐 대략 350만 원 정도 라는 취지가 문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비공표용 여론조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해당 부분에 관한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철원, 김한정 피고인이 대남 요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명태균과 싸우게 되었고 김한정 피고인이 이를 알고 강철원 피고인으로부터 명태균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김한정 피고인이 명태균 연락처를 통해 연락한 후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따라 이후 2월달 두 번에 걸쳐서 550만 원씩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2월 1일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명태균 씨를 개인적으로 도와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먼저 접촉 경위에 관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철원 피고인은 1월 26일 2차 여론조사에 관해서 표본 수에 관한 의문만 제기 가능했던 상태였고 표본 선정 방법 자체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1월 30일에나 가능했던 것인데 김한정 피고인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김한정 피고인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줄곧 제주도 자신의 별장이 있는 제주도에 있다가 2월 1일 저녁 때 되어서야 서울로 돌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르면 강철원과 명태균이 다투는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5일 이후에 공표용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머니투데이를 소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관계를 단절한 사람과 있기는 양립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김한정 피고인이 모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관련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연락한 것인지는 물음표가 쳐 있지만 어쨌든 만나봐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듯하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김한정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명태균 씨를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즉 오세훈 또는 강철원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강철원 피고인이 김한정 피고인에게 만나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론 과정에 나타난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비춰봐도. 한편 피고인들 강철원, 김한정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한정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연락해보고 동향 사람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2월 1일 1,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인데 김한정 피고인과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2021년 2월 17일 첫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21년 2월 21일까지 대화는 판결서에 기재했습니다. 2월 17일에 명태균 씨가 김한정 피고인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고 2월 20일에 김한정 피고인이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2월 21일에 김한정 피고인이 이쪽에 나오면 꼭 한 번은 봐야 되니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 공손한 말투 그리고 사무적인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이 김한정 피고인 2월 21일 전까지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지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김한정 피고인 이후 명태균과 친분을 쌓고 21년 3월 26일 강혜경 계좌로 700만 원 보낼 때 나온 문자 내용을 보면 명태균 피고인이 형님 고맙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김한정 피고인 고맙소 반말투에 명태균 씨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등 대화 종전 2월달 대화에 비교해 볼 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김한정 피고인이 2월 1일까지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명태균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 문자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후 김한정 피고인이 2월 5일과 2월 18일 각 입금한 550만 원 부분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한정 피고인이 해당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경위에 관해서도 2월 5일 550만 원 지급한 이후 아무 조사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다가 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결과를 전송받았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고 더군다나 이 조사에 관해서는 강철원 피고인이 머니투데이를 소개시켜주는 과정에 개입한 내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장과 벌어진 사정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5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2월 9일에 다운로드 받은 내역이 나타나고 이후 여론조사가 2월 15일에 공표되었는데 김한정은 자신이 의뢰했다는 그 여론조사를 공표일까지도 받아보지 못한 반면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강철원 피고인이 공표일에 앞서 결과 보고서를 먼저 받아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분위기도 주장과 이후 대화 분위기도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즉 김한정 피고인이 지급한 돈들은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에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4번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여론조사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정리하자면 오세훈 피고인이 1월 22일 강철원과 함께 명태균을 만나 선거 전략, 여론조사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어본 다음 연번 1번 내지 3번 비공표용 여론조사 의뢰하고 강철원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이후 여론조사 방식 등에 어느 정도 의문을 품으면서도 계속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연번 4번 공표용 여론조사 오세훈 피고인이 원래 원했던 의도했던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앞서 이루어진 연번 1 내지 3번 비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김한정에게 요청하고 김한정이 그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연번 4번 2월 5일 2021년 2월 5일자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사실과 대납사실이 인정됩니다. 첫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철원 피고인의 도움으로 전국 언론사인 머니투데이가 조사 의뢰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는데 이게 1월 26일 가상번호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없었다가 조사일인 2월 5일 낮 12시 1분 머니투데이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명태균이라든지 전광삼, 김태열, 김익태 등 진술에 따르면 강철원로부터 머니투데이 관련 소개를 받고 머니투데이가 의뢰자로 추가된 경위들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도 본인이 주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발생한 점은 크게 다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피고인 씨가 2021년 2월 4일 강혜경으로부터 PNR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강혜경으로부터 그 PNR 홈페이지 주소를 받고 30초 후에 성명불상자에게 그 주소를 그대로 전송해 주었는데 해당 카카오톡방은 강철원 피고인이 1월 22일 명태균에게 그 자료를 보내고 서로 공치사하면서 별 말씀을요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경선 자료를 보내주었던 그 카카오톡방과 고유번호가 동일합니다. PNR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받은 사람은 강철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철원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소개 과정에서 명태균으로부터 PNR 홈페이지 주소 전송받고 여론조사 실시 업체인 PNR에 대한 확인을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머니투데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피고인 캠프 내부 인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기록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기획팀장이었던 김모 씨가 정모 씨에게 당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김균태 씨는 말하길 머니투데이는 사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론조사 업체가 욕설 병신님 강 실장님 열받아서 난리 그런데 그 소개해 준 사람이 김종인이 비밀입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점점점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 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대화 의미는 오세훈 피고인의 의뢰로 머니투데이를 조세와 의뢰자로 섭외해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종인 측으로부터 소개받은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문제가 있어서 강철원 피고인이 화가 났다.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었고 오세훈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과장된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김균태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세훈 피고인의 일정 기획팀장으로서 강철원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나누는 등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사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선거 캠프 내부의 비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균태 스스로도 관련 내용을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대화 내용이 강철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캡처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태준 씨가 유의미한 자료로 보여서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강철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 오히려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내부의 전모를 드러내는 카카오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5일자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날 같은 날 550만 원이 김한정 피고인에 의해서 강혜경 씨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그날 문자 내역도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계속 입금을 기다리다가 김한정 피고인이 입금을 하자마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4번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이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2월 15일에야 공표되었고 조사 의뢰자에서 머니투데이가 제외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씨와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씨가 30.4%, 오세훈 피고인이 29%, 1.4% 격차로 나경원 씨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 민주당 박영선 씨에 대한 경쟁력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 모두 박영선 씨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양자 대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 내용에 관해서 보도를 안 하기로 했다. 자료를 올리면 안 된다는 강혜경의 문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은 2월 9일 오전 10시 12분에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 여전히 머니투데이가 조사 의뢰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월 15일 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었고 결과 보고서의 조사 의뢰자 항목에서 머니투데이가 제어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실시일과 공표일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크고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기사를 통하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된 이 여론조사는 4번 여론조사가 유일합니다. 앞서 말한 그 김균태, 정태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원 피고인이 네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2월 5일자도 그렇지만 나중에 2월 18일자 여론조사에서 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만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극대화된 것으로 보는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 5일자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당시 주간조선이 실시한 2월 4일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가상 양자, 국힘 다자, 전체 다자 모든 항목에서 오세훈 피고인이 나경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오세훈 피고인은 자신이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신이 비용까지 대납시키고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세훈 피고인이 연번 4번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하고 강철원은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었으며 김한정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고 5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네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자 오세훈 피고인이 특히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머니투데이를 조사 의뢰자에서 제외하고 공표도 최대한 늦춤으로써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번 5번 2월 14일자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공표 전날이네요. 2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의뢰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월 5일 실시한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컸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오세훈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에게 공표용도 아닌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혜경의 문자 내역에도 일요일에 김종희 씨의 의뢰로 나가서 일한다는 메시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비공표용 조사에 관해서 실시에 앞서서 김종희 씨에게 설문지를 전송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앞서 말한 1, 2, 3번 비공표용 조사를 제외하고 이후에 하는 비공표용 조사들에 관해서는 의뢰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그에 이어서 연번 6번째 2월 18일자 공표용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의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한정 피고인이 2월 18일 강혜경 씨 계좌로 550만 원 입금한 같은 날 6번째 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경과가 나타납니다. 돈 안 들어왔다 뭐 하다가 입금 사실을 알리고 입금 사실 확인되자 여론조사가 2월 19일까지 실시된 경위가 나타납니다. 2월 18일, 2월 19일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관계자들은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서명원과 강혜경 사이 문자 내역상 오세훈 높으려면 무선을 더 줄여야 한다든지 어쨌든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2월 19일까지 조사를 마친 이후 결과에서 나경원과 양자 대결에서 종전에 1.4%였는데 오세훈 피고인이 1.8% 더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자와 가상 대결에서 나경원 씨가 4.9% 격차를 두고 박영선 씨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온 반면 오세훈 피고인은 박영선 씨에게 9.9% 뒤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강혜경 씨 등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김태열 씨가 어떻게 수습도 안 되고 어떡하죠? 명태균이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등 여론조사 연번 6번 여론조사에서 4번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운 반응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6번 여론조사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7번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원 피고인도 연번 6번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4번과 달리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2월 21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주장과 같이 명태균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6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면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경과가 공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김종인 그리고 지상욱에게 6번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파일 각 전송을 했는데 이 파일이 다음날 강철원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똑같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 강혜경은 명태균에게 결과보고서 수정본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 15페이지 표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결과보고서 수정본 보내고 9분 뒤에 강철원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똑같은 수정본 파일이 다운로드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원본 파일은 어떻게든 구해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보고서 수정본 파일은 명태균이 강혜경으로부터 처음 전송받고 불과 9분 만에 다운로드된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기록상 명태균이 김종인, 지상욱 씨에게는 이 수정본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강철원 씨보다 더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수정본을 전송했으므로 김한정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들을 조합해 보면 강철원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서 수정본을 전송받았을 가능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명태균 씨 등 김태열 씨가 유력한 것 같은데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를 통해서 수정본을 전송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강철원 피고인이 6번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조사 의뢰자로 머니투데이를 계속 포함시키고 결과 전송받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비용도 같은 날 지급되어서 이 부분 비용 대납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강철원, 명태균 씨 사이는 관계가 악화되고 또 이 시점에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 본격적 소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원 피고인이 2021년 2월 중순경 명태균과 크게 다투고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강철원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퉜는지 전화로 다퉜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관련 내용에 관한 진술들이 일치하고 있고 앞서 말한 김규태 씨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툼이 이루어진 시점에 관해서 왜 2월 5일이 아니고 2월 18일자 6번째 조사 무렵으로 추정하는 것이냐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 연번 4번 공표용 여론조사는 2월 6일에 이미 결과가 나와서 알 수 있었는데 이걸 한참 지난 2주 정도 지나서 비로소 다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2월 18일자 조사에서는 이 박영선에 대한 경쟁력 측면 그 전달 1월 21일부터 오세훈 피고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의 일반 시민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나경원 씨에 비해서 한참 뒤지는 그런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고 명태균과 다퉜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2월 21일에 김한정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꼭 한번 보니까 봐야 되니 연락 달라고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도 2월 19일 종료된 6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으로 전달받고 다툼이 벌어지고 이후 김한정이 나서서 명태균 씨에게 보다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저희는 5년 전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이후 경과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강철원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서는 전혀 대화가 없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닌 것이 공표용 여론조사들은 계속 다운로드되고 전송받는 내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정 피고인이 2월 17일을 전후해서 명태균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2월 2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시작했고 이러한 소통 과정은 오세훈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대화 내용은 앞서 대략 설명을 했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 김한정 피고인이 사후에 2024년 9월 10일 강혜경과 통화하며 발언했던 내용들을 참조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오세훈 피고인이 대통령 명태균이 말하길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들어준다 그러니 처음에 딱 들으면 욕설, 미친놈 아니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김한정 피고인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이 벌써 몸을 딱 더 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라고 지금 되어 있고, 뭐 자세한 설명은 판결서에 되어 있지만 앞서 이 여섯 번째 공표용 조사 결과 나온 이후 강철원과 명태균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김한정이 24년도 발언과 함께 고려를 해보면 김한정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2월 17일에 한번 받아보고 오세훈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서 만남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3월 17일까지 사이에 명태균을 만나면서 점차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만남을 제안한 2월 21일 오후 2시 53분에 저녁 5시 18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세훈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가입했습니다. 긴급하게 전할 내용이 있으면 이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세훈 피고인이 환영합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도 오세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만나보고 관련 결과를 전달받는 창구로서 텔레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이후 김한정 피고인은 오세훈 피고인에게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세훈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이 사건 8번째, 10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다수 오세훈 피고인 측에 다운로드 받은 내용도 확인됩니다. 이에 관해서 명태균의 설명으로 보이는 부분도 뭐 몇 차례 곁들여져 있었는데 오세훈 피고인 별다른 반응 없이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시간이 또 오거든. 한편 2월 23일과 2월 24일 김영선 씨가 보낸 유비가 눈밭에 재갈 공명 기다린다는 뭐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조은이와 단일화 관계로 조은이와 만남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앞서 1월 달에 김종인 씨 만나보라고 한 사람도 똑같이 재갈 공명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재갈 공명을 반드시 재갈 공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나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은 조은이와 단일화 문제일 뿐이고 떠나간 명태균 씨를 잡으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소 사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처럼 강철원과 명태균 씨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이를 확인한 다음 김한정에게 명태균과 소통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전달받고 오세훈 피고인이 전달한 의뢰한 여론조사는 물론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도 김종인 씨에 대한 관계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해 주고 그에 따라 김한정 피고인이 보전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방론입니다. 다 6번째까지 했고요. 7번째 여론조사 비공표용 여론조사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2월 19일자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2월 18일자 공표용 여론조사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와서 자체 수습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달리 의뢰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무슨 설문지 뭐 결과지 교환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 사실을 배척합니다. 8번 2월 23일자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배척합니다. 의뢰 사실을 배척합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김종인, 지상욱 그리고 강철원 씨에게 설문지, 결과지 등이 교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오세훈 피고인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결과 자료에 더해서 정식 결과 보고서는 김종인 씨에게만 전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김종인 씨가 전과 달리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부분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입금한 700만 원 부분도 이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대금인지 불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 대상에서 범주를 벗어나는 어떤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9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배척합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부터 8번까지 비공표용 여론조사 의뢰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번 10번 공표용 여론조사는 의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결과가 공표되었고, 공표에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피고인들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이를 수습할 방안을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피고인으로서도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해볼 만한 동기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번 10번 공표용 여론조사 대금은 그날 바로 입금되지 않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3월 26일에 입금되었다는 것이고, 이 한 달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 뒤에 입금된 500만 원이 이 공표용 여론조사 대금인지는 불분명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여론조사는 의뢰한 것은 맞지만 김한정 피고인이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결국 배척되었습니다.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2월 21일 이후 친분 관계가 형성된 내용을 판결서에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2월 21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명태균 씨를 김한정 씨가 처음 만나고 현금을 주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3월달 3월 3일 그리고 3월 14일, 3월 14일, 3월 18일 네 차례에 걸쳐서 뭐 공표용, 비공표용 여론조사 통계표와 결과표 뭐 등등을 각 전송해 주는 등 이 사건 여론조사 외에도 이 사건 선고와 관련된 다수 여론조사 자료들을 전송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안철수와 오세훈 피고인 사이 단일화 관련해서 김종인 씨에게 조언한 내용 전달해 주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달 이 시기에 김한정 피고인 500만 원 입금한 것 외에 전달받은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자 내역에 나타나는 친밀도 정도 어떻게 비춰봤을 때 21년 3월 정도 시기라면은 김한정 피고인과 명태균 씨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어서 친분 관계에 따라서 어떤 금전 수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형님 3월 17일부터 형님이라고 불렀고 3월 26일 평생 가슴에 새긴다든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든지 이 단순히 대납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정리하자면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분명한 여론조사는 일람표 1중 연번 1, 2, 3, 4, 6 여론조사입니다. 1 내지 3번은 비공표용 여론조사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앞서서 약간 검증 목적도 결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4번, 6번은 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강철원 피고인이 오세훈 피고인 최측근으로서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고 6월 20일 명태균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1월 22일부터 명태균을 검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머니투데이 소개라든지 김준태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몇몇 사람들은 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철원 피고인이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물론 강철원 피고인도 오세훈 피고인과 공모해서 이 부분 의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김한정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 정치자금이 수수되었다는 구조이고 김한정 피고인이 대납한 금액을 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대금이나 비용은 오세훈 피고인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 자금에 해당합니다. 이걸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한정이 오세훈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을 대신 지급한 것은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대금 상당 채무, 어쨌든 대금 채무이든 비용이든 어쨌든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강혜경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부분 관계가 고려되는 것이 5번째, 7번째, 8번째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 의뢰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월 23일에 7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시기는 왜냐하면 이 시기는 2월 23일로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 내용에 나타난 그런 깍듯한 모습, 사무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인 도움을 준다는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성을 두고 보자면 이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김한정 피고인에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의뢰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도 의뢰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피고인이 이 부분 입금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김종인, 지상욱 등과 소통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비용 지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에 해당할 소지도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뭐로 보나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피고인이 대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공방 피고인들의 변론 내용도 그 부분에 집중되어서 줄곧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배척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한정 피고인이 3월 26일에 입금한 500만 원 부분 역시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인지 불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2월 28일자 공표용 조사 후 한 달 이후에 이루어진 입금이고 그 사이에 명태균과 김한정 피고인 사이에 친분관계도 형성되었으며 10번째 조사 결과 외에도 앞서 말한 같이 5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들이 김한정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어떤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입금한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700만 원, 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1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주장들이 있는데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점에 주목해서 피고인들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태균 피고인이 오세훈 피고인 측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것이므로 이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행한 1, 2, 3, 5, 7, 8, 9번 비공표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가중치를 넘어서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건 단순한 수치 보정이 아닌 수치 조작으로 볼만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공표용 의뢰 여론조사 중 이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초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사에 국한되고 해당 여론조사에 관해서 의뢰, 조사 실시, 관련 설명, 과정이 자료 공유 등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강철원 피고인이 표본수나 표본 선정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후 명태균에게 그대로 네 번째,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의뢰했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달리 수치 조작 등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에 기부 행위 그리고 기부를 받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비용 부담 행위로서 달성하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오세훈 측이 명태균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불리한 것이라거나 표본수가 부풀려져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미수에 그친다고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명태균 씨가 비공표 조사에 관해서 표본수를 부풀려 조작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오세훈 피고인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는 모두 나경원 씨에 비해서 열세인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결과는 당시 명태균 씨가 2020년 10월부터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중앙정치계에 진출한 이후 자신의 초기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오세훈 피고인 측뿐만 아니라 김종인, 지상욱 씨 쪽에 검증도 함께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구만을 충족하기 위해 나경원 씨를 현저히 앞서는 과격한 그런 여론 조작을 섣불리 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과에 특별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심하게 조작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자신에게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 위반 구도는 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을 했고 오래전 부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여론조사 및 대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는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명태균과 나는 통화 녹음 파일 전부 삭제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 점, 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일일 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간합을 각 명한다. 선고 마치겠습니다.